이번 문제 1쿨롱의 전하량을 갖는 두 점전화 1쿨롱이죠. 쿨롱이 전기량의 단위니까 1m 떨어졌을 때 힘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힘은 뭐냐면 9 곱하기 10의 고승에 알자성분의 Q1, Q2니까 이게 1쿨롱, 이게 1쿨롱 1m 떨어졌다. 그럼 9 곱하기 10의 고승 뉴턴이죠. 뭐 이런 건 1 대입하면 1m 떨어졌을 때. 근데 이런 문제를 아무리 봐도 느낌이 없는 거야. 그죠? 처음엔 9 곱하기 10의 고승 뉴턴이구나. 그렇게 딱 맞는 거야. 9 곱하기 10의 고승 뉴턴이 얼마라고? 1kg이 얼마죠? 1kg이 9.8 뉴턴입니다. 그럼 10 보고 10이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죠? 이게 90억 뉴턴이니까 9억 kg이지. 그죠? 9억 9 0000000 10에 9 곱하기 10에 9 곱하기 10의 8승 kg이지. 그럼 얼마죠 또? 90만 톤입니다. 90만 톤. 이쯤 돼야 전기. 전자 1g이면 있잖아요. 전자 1g이면 KTX가 한 300번 부산 왕복합니다. 전자 무게 1g 정도면. 예. 전기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뭐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또 그 뒤에 원자력 같은 데 가면 또 우라늄 1g이 몇 톤의 석탄하고 맞먹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이제 또 할 얘기가 또 상당히 있죠. 요만한 우라늄이면 원자력 잠수함이 1년 내내 지구를 다 돌고 다녀고 안 올라와도 되는 겁니다. 우라늄 요만큼이면 남죠. 그런 걸 좀 환산하고 나면 좀 약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쩌고. 요즘에 제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CO2 4% 절감합시다. CO2 4%가 얼마냐? 에너지 절감 30%. 에너지 절감 30%가 도대체 얼마큼이냐? 일반용 전기 40% 쓰는 데서 30% 떼는 거니까 10%로 다 써야 되는 거. 이 정도 얘기하면 또 감이 안 올 수 있죠? 겨울엔 냉난방 완전히 못하는 수준. 이렇게 하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겁니다. CO2 4% 절감하려면 우리가 이건 완전히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못하는 수준이구나.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 당면 과제입니다. 정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약속한 겁니다. 그 이상 소모하고 싶으면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외국에서. 그 정도 상황이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문제는 피부에 완전히,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금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 할당제잖아요. 목표 할당이 안 되면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게 금년만, 내년만, 내후년만 10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제 작년 대비 금년 10% 절감, 금년 대비 내년 10% 절감. 얘기를 10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사람들을, 이게 그 인센티브 앤 페널티제잖아요. 쫓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안 올라오면 바로 벌금으로 때리겠다는 거니까 관리자 수준에서 만약에 그런 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딴 데보다 세금을 한 30% 더 내고 산다. 그러면 아마 그 관리자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맹숭맹숭한가? 하고 저번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찾아보자에 기초적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충분히 있거든요, 얘기가. 2번 문제. 진공 중에 두 개의 전하가 있는데 50cm 떨어져 있으면 힘은 얼마냐? 역시 쿨롱의 법칙이죠. 그죠? 얼마냐? 9 곱하기 10의 고승에 거리자승이니까 50cm면 메타 단위이기 때문에 0.5의 제곱이죠. 이게 MKS 단위거든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제곱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계산기 갖고 계산 다 하면 되는데, 계산기 갖고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걸리냐면 10의 9승을 어떻게 치지? 계산기? 이제 거기서부터 걸립니다, 이제. 그죠? 그거는 이제 계산기가마다 조금 달라요. 카시오하고 또 이게 샤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꺽쇠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개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치면 11개, 9개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되는 겁니다. 이 세 개 합치면. 얘는 덧셈 뺄셈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숫자만 298을 0.5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계산하면 0.7이 나오겠다.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관연도 문제에서 0.72는 있는데 1.8이라는 답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2.02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답 중에. 3번 문제. 광속을 C라고 표죠. 광속은 C가 뭐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스칼. 초에 3억 미터인데 3억 미터가 지구 7바퀴 반의 둘레의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죠? 지구 7바퀴 반 돌면 3억 미터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지구 반지름은 6,400km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광속인데, 광속을 유전율을 표시해보라. 아까 유전율, 아까 뭐 했죠? 4파 입실은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성이잖아요. 그죠? 요거잖아. 진공 유전율, 입실은 제로는 이거 바꿔치기 됐죠? 그러니까 입실은 제로가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가 요거를 좀 대입해서 한번 써보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 C제곱이 있어야겠죠? 이 9니까. 이 3이니까 C제곱이 여기 아마 있어야 될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 4파의 C제곱. C제곱이 C가 3 곱하기 18선 제곱하면 9 곱하기 10에 16승 되지. 그럼 이거 빼면 얼마죠? 7개죠? 7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약분해야 되는 거니까죠. 1번. 3번? 4번. 이런 문제는 또 이걸 또 외워야 되냐? 이건 외울 거 없죠. 또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쫙 해버리면 되지. 4번의 중요한 문제죠. 폐곡면을 통해서 전속과 폐곡면 내부와의 전하와의 전하가 있으면 몇 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했어요? 가우스죠. 여러분 이 4명 중에서 들어본 사람은 아까 포화성 잠깐 들었지만 누군지 모르겠고 일단 쿨롱의 법칙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가우스로 갈 수밖에 없어. 현재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얘기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전기력선을 다 합쳤더니 요거다. 요만큼 개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속은 뭐냐? 전속. 제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일 수 있어요. Q쿨롱이 있어요. Q쿨롱. 이거 전하죠. 전하죠. 전하가 Q쿨롱이면 항상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은 일정하겠지. 그걸 전속이라고 그래. 전속 역시 Q쿨롱입니다. Q쿨롱에서 나오는 몇 가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뭐 3천 몇백 개 나오면 3천 몇백 개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게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속 그러면 전속 Q에서 나오고 있는 가닥수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죠? 가닥수를 얘기하는 거야. 가닥수. 플럭스라고 그러죠. 플럭스. 플럭스라고 그래 항상. 우리 광속, 빛의 가닥수, 자석에서 나오는 가닥수 이거 하는 겁니다. 그죠? 속이라고 하는 건 플럭스라고 그러죠. 속이라고 그래. 속. 자 그러면 전속 밀도 어떻게 되죠?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 전속 밀도 덴시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인구 밀도가 항상 중요하지. 이 인구가 몇백만 명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면적당 몇 명이냐가 항상 비중이 있는 거지. 뭐 인구는 뭐가 중요했어요. 면적이 아주 넓으면 뭐 희박해지는 건데. 근데 전속 밀도가 뭐죠? 전속 D는 면적에 대해서 Q입니다. 면적분의 Q. 그래서 단위가 쿨롱/m 자승이죠. 항상.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Q가 있느냐. 그러니까 9에서는 전속이 얼마일까? 9에서는 4파이 R 자승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전속 밀도. 전속 밀도하고 전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개는 저겁니다. 바로 Q가 전속이니까 전속 밀도하고는 입실론 제로 이게 전개와의 상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전개. 이게 상관관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들을 오늘 처음 봤지만 좀 이런 표현들에 대한 눈썰미가 좀 있어주는 건 좋다. 항상. 이건 이해가 아니지. 주입식. 이해하자고 논의하는 건 하나는 논의. 이거 뭐 이해가 되지가 않을 수 있어. 이해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다 이거지. 자 볼까요?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는 진공중에 놓인 1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에서 3m 되는 점의 전개는 얼마냐? 전개 어떻게 되죠? 아까? 전개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분의 Q잖아요. R 자승분의 Q니까 거리가 3m니까 이게 9가 돼갖고 약분하고 1마이크로쿨롱인데 어떻게 되죠? 3제곱분의 1마이크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단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요. 마이크로라고 그래요. 마이크로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좀 황당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소수점 이하짜리로만 20, 30개 내려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량의 단위는 중국에 있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 동그라미 64개 붙은 거 있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 이게 다 이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10조, 100조, 1000조 뭐 이렇게 경 그렇게 나가잖아요. 요즘 단위에 경도 보이던데. 하도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 10의 64승이 뭐냐면 무량대수야. 무량대수. 단위가 이름이.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할푼리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거기도 또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폭이 제일 커요. 언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그죠? 키로는 10의 3승이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메가는 10의 6승이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어쨌든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 쓰지. 이런 미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 10만 이거 계산하면 이거가 없어지고 이거 계산하면 10의 3승이니까죠. 1000이죠. 10의 3승. 6번. 근데 이제 그 강남의 삼성동 옆에 근처에 가니까 길 가다가 음식점 있어서 봤는데 야유타라는 이름의 가게가 있더라고요. 야유타. 타자가 생각이 안 나나? 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가는 단위예요. 그게 10에 한 60승쯤 되는 단위입니다. 주인이 아마 수학했던 것 같아. 가끔 보면 그 단위를 회사를 엔다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다인 뭐죠? 뉴턴과 다인이잖아요. 이 단위 갖고 엔다인이라는 회사 이름에 이렇게 단위를 붙여서 진 회사도 가끔 보입니다. 위트죠, 이런 사실 보면은. 6번. 원점에 10의 마이너스 8승의 전하가 있을 때 점 1과 2와 2에서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자,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있는데 1과 2에 2에서 전개를 물어봤는데 전개는 보세요. 전개는 9 곱하기 10의 9승에 R자승분의 Q인데 그러면 이거는 Q 있는 거 맞는데 R 대신에 이걸 줬어. 이게 뭐죠? 이게 뭐랑 똑같았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R 플러스 2J 플러스 2K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행렬과 벡터는 같은 거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1제곱, 2제곱, 2제곱을 하겠지. 이게 얼마냐면 9니까 3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9니까. 그래서 이제 2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없어지고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10되지 10. 요거 얘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한 것 같아. 결국 알고 보면. 7번. 7번은 여러분 잘 아는 거야. 자유공간에서 정육각형 꼭지점에 동량 동질의 점전화 Q를 다 놨을 때 중심에서 전개 세기는 0. 일단 1, 2, 3, 4가 0이면 0이 있다고 했는데 예? 8번. 8번에 이게 입실런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입실런을 이 활자를 뒤집어서 일부러 붙인 게 아니고 이게 뒤집혀서 들어간 걸 못 고쳤어요. 내가 이거 뒤집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뒤집어질지 몰라갖고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실론을 이게 까꾸로 박혔는데 이게 까꾸로 박힌 이유도 모르겠고 이걸 못 뒤집어갖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해하세요? 이게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여러분 했던 거야. 선전화 밀도 밑줄 딱 치고 어떻게 났어요? 선전화는 얘가 선전화는 2파이 R이잖아요. 아까 그죠? 기억나죠? 2파이 R이잖아. 선에서는 다, 원통에서는 다, 축에서는 다 2파이 R이잖아. 답이 몇 번? 3번. 그죠? 4파이는 되게 9고 2파이는 되게 선입니다. 그죠? 그렇게 가다 보면. 9번에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야. 균일하게 대져 있는 무한 길이의 직선 전화가 있는데 직선 전화는 전개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거리에 반비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던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런 거, 그죠? 10번. 여러분이 봤던 그림 몇 번이지? 봤던 그림은 3번이죠. 그죠? 균등분포 밑줄 치고 3번입니다. 균등분포일 때는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전개가. 그 다음에 대전도체선. 대전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대전에서 껍데기 왕창 보내. 전쟁 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선에만 있습니다, 얘는. 표면에만 있어, 도체선은. 대전은 요거. 전위는 이건 여러분 공부 삼아서 하는데, 전위는 균등분포에서의 전위는, 그죠? 대전에서 전위는 어떻게 전위는 대전에서의 전위는 껍데기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전위가 대전은 가운데 전개는 없는데 전위는 표면 전위로 딱 있습니다. 전위는 또 전위가 있으니까 전위는 균등 대전됐을 때는 내부 전위가 있고 외부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죠. 근데 이게 표면이에요. 표면까지 갔을 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얘는 그 두 번째예요. 전위를 굳이 내가 표현해 주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요 문제는 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4번은 3번, 4번 뭐 다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에 11번 중공도체가 뭐지? 가운데가 비인 거지. 그러니까 중공, 그죠? 가운데 빈 거지. 가운데 빈 도체에 중공부 내에 전하를 놓지 않으면 외부에게 준 전하는 외부 표면에만 분포한다. 도체 내의 전개는 얼마? 0. 도체 내는 전개가 없댔지. 도체 표면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거지. 12번. 무한히 넓은 평면에 면밀도 델타, 이거 델타 썼습니다. 이거 델타라고 읽습니다.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서 평행가 발산한다. 이 평면의 전개, 면의 전개 얼마라고 했을까? 무한히 넓은 평면. 이게 말이죠. 이것도 관련돼 보면 두 개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이게 이 면전화 같으면 이렇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이래서 이게 답이 된 겁니다. 현재. 그죠? 현재. 13번에 13번은 그 문제가 말이죠. x가 0이고 x가 a입니다. 근데 a보다 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길이가 a야. a보다 크다니까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지. a보다 작으면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로, 플러스 로다. 이건 전기니까 어차피 관계없어야죠. 로라고 있거든. 이건 로라고 있습니다. 로. 이건 시그마. 그죠? 아까 이게 델타.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데 어쨌든 요 사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 사이는 요건 외부에는 전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개가 없는 게 답입니다. 내부에는 입천제로분의 시그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지. 외부잖아, 외부. 이 바깥쪽을 물어본 거야. A보다 큰 거니까. 바깥쪽. 거리가 A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딱 보면 답이 딱 보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혼자 집에서 이걸 읽으면 이 문제를 상상을 잘 안 가. 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지? 뭘까? 막 이래서. 되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터프해요. 뭐냐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저도 답에 껴맞춰서 문제를 생각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상당히 성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뭐냐면 이게 복도체 그러면 복도체가 2도체인지 3도체인지 4도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냥 복도체는 이도체로 가고 병렬 없으면 다 직렬로 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무언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국면이 없잖아요. 이해를 좀 해주시. 이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좀 그렇지. 예. 14번 문제가 스터디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전개 세기하고 단위 벡터란 말 나와. 단위 벡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벡터가 아까 뭐랬죠? 이게 이런 게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게 벡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길이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야. C 벡터지. 여기에 몇 배가 되냐가 크기가 되잖아요. 그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그냥 벡터입니다. 방향만 가지고 크기면은 1인 벡터야.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뭘 구하면 될까? 그러니까 벡터를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죠? 1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요건 한번 해설을 해서 봅시다. 뭐냐면 점 3과 0과 0이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은 쿨롱이고 6과 4와 0에서의 전개를 구하라. 자, 이걸 이제 다 나왔습니다. 얘기에 조금 시비가 걸린 얘기 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나와 봅시다. 우리 전개가 뭐라 했죠?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자성분의 Q야. Q는 이게 여기 있으니까 Q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36이네, 그죠?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없어져 갖고.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거리는 어떻게 구한댔죠? 뒤에서 앞에 거 뺀댔지. 두 점 간이죠? 두 점에서 전개잖아? 지금 문제가 뭐죠? 3과 0과 0m 진공 내 점에서 이때 정점 6과 4와 0에서의 전개 세기를 구하는 거니까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뺄 때는 거리는 두 점과 두 점을 빼야지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빼야 될 때 뒤에서 앞으로 뺐댔으니까 얘에서 이거 빼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 R은 어떻게 하고 거리 R은 얘에서 얘 빼서 3i 얘에서 얘 빼서 4j지, 그죠? 4에서 0 뺐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거리를 구할 때는,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는 뒤통수 머리에서 앞통수를 딱 빼는 거야. 뒤에 거에서 뺐어요? 이겁니다. 그죠? 이거니까 거리가 얼마죠? 거리는 3제곱 플러스 4제곱이니까 항상 3, 4는 5, 6, 8은 12, 아주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됐어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Q가 4 곱하기 10의 구승이고 그죠? 마이너스 9이고 거리가 5제곱이니까 얘 그래서 25분의 36이 볼트 퍼 미터의 전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거리잖아요. 그죠?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야? 5지? 5로 나누면 되는 거야. 3i 플러스 4j를 5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단위 벡터는 얼마지? 답 나왔죠? 다. 1번이지, 1번. 알겠어요? 이게 단위 벡터. 이건 어떻게 구해도 1 나와요, 크기가. 5가 나오는 걸 5로 나눴으니까. 이 문제는 귀감이 되는 문제. 15번. 진공중에서 전하 밀도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 퍼면 선전하 밀도나죠. 무한히 긴 선전하가 Z축상에 있을 때, 자,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긴 선전하가 Z축상에 있을 때, 3과 4와 0에서의 전개세기를 구하라. 예? 전개세기를 구하라. 선전에서 전개세기는 얼마죠? 근데 이걸 벡터로 표시하네. 그죠? 벡터로 표시해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전개는 뭐죠? 전개를 9 곱하기 10의 구승이 아니지. 얘는 9잖아. 얘는 뭐죠? 2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래. 그죠? R분의 Q잖아. 이거 람다잖아. 그죠? 이거지. 2파이 R에.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아닌가? 근데 이 선전하 밀도가 요겁니다. 람다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되지? 근데 아까 여러분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얼마지 이것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이지? 그러면 2파 입실론 제로는 얼마일까?
양쪽에다 2를 곱해야 되잖아. 그죠? 18 곱하기 10의 구성이지. 아닐 것 같지? 그럴까봐 양쪽에다 2를 딱 곱해줘야 돼. 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18 곱하기 10의 구성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거리가 R분의 람다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성이야. 그지? 근데 거리가 얼마죠? 5잖아. 그죠? 3i 플러스 4j니까 5잖아죠? 5죠? 됐어요. 그래서 5가 들어가는데, 그럼 됐어요.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구성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성에 나누기 5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스칼라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뭐야? 벡터로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곱해야 돼, 여기다? 단위 벡터를 곱해야지. 단위 벡터를 곱하면, 단위 벡터 얼마라고 그랬어요? 크기분의 요거잖아요. 3i 플러스 4j 하면 되는 거죠. 얘를 곱하면 딱 벡터가 나옵니다. 요 계산해갖고. 그럼 이렇게 없어지지? 그 다음 얘도 없어지지? 그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잖아요? 없어지고 25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니까 얼마가? 54i 플러스 이렇게 하지? 답이 4번이네. 이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잠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 이건 아까 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하는 취지에서 16번 16번은 말이죠. 얘 보세요. 하나는 1쿨롱이고 하나는 2쿨롱이야. 하나는 1마이크로 쿨롱, 하나는 2마이크로 쿨롱이니까 마이크로 빼버렸어, 까짓 거. 전개가 0이 된 점은 어디 있다고? 대개 이 정도 된댔죠, 그죠? 전개가 0인 점이 이 정도 어디인가 올 텐데, 예? 될 텐데, 그러니까 1, 2, 3, 4로 봤을 때는 답이 어디에 가까울까? 1번에 아니면 3번이겠지, 그죠? 마이너스, 이제 1마이크로 쿨롱에 가까운 점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0이, 그죠? 근데 루트 2 마이너스 1인지 3분의 1 떨어진 점인지 이게 2대 1 그랬으면 뭐죠? 3분의 1 떨어진 점이니까 3번으로 가겠지만 3번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분명히 2대 1이라고 했겠지. 그러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지. 에? 예를 들면 이렇게 풀어볼까요? 이걸 만약에 x라고 하면 이 거리가 얼마죠 지금? 거리가 1m죠? 1m면 이거 뭐죠? 1 빼기 x지. 어느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서 전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 x자 승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 마이크로คู니까 요거 하고 9 곱하기 10의 구승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짜리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다고 났으니까 얘 약분시키고 얘도 약분시키고 하면 되는 거고 얘 건너다니면 돼. 건너가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꼴 2 곱하기 x제곱이죠.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서. 이거 풀면 되는 거니까 얘 제곱을 떼버리면 1 마이너스 x가 루트 2x가 되는 겁니다. 제곱을 떼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얘 건너오면 루트 2 플러스 1의 x가 되고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답이 딱 떨어지지. 이건 공액이니까 뭐. 이게 얼마지? 1.414잖아. 0.41 된 데서 떨어진 거지. 기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0.41 이렇게 생각하면 알지. 3분의 1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답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라고 생각했으면 쉬웠는데. 17번. 17번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되냐면 점전화가 x는 0, y는 2 어디죠? 이게 x고 이게 y지. y는 이름이 여기 아닌가? 여기 EQ가 있고 x는 0, y는 마이너스 1에 여기에 q가 있어요. 마이너스 q. 그러면 어디가 0이, 전개가 0이 된 점은 어디 있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없지. 그죠? 요 사이는 없댔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는 전개가 0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어디 있다고? 이게 두 개 2이고 여기가 1이니까 작은 쪽에 바깥쪽에 전개가 0이 되는 점이 있어. 그럼 이제 1, 2, 3, 4 중에서 찾아봐. 어딜까? 마이너스 Q 쪽으로 5.83이면 요 바깥이니까 맞지? 그죠? 마이너스 5.83. 이게 맞지? 27번에. 2번은 왜 안 돼? 이쪽이니까 안 된 거고 3번은 이쪽인데 0.17은 어디 있지? 요 안에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0.17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4번은 이쪽에 0.17이 여기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통합 갖고도 만들지. 작은 쪽에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게 3 마이크로크롱 마이너스 7 마이크로크롱 어디가 여기 된 점이 있다고? 작은 쪽에 바깥쪽. 그죠? 절대 크기가 작은 쪽, 이게 3이잖아요. 7이고 부호가 다를 때는 크기가 작은 쪽에 바깥쪽. 그죠? 18번은 어떻게 돼? 18번은 Q와 Q 사이니까 센터가 0이지. 그죠? 답이 2번이지. 10분간 휴식. 어느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하죠. 왜 그러죠? 전위가 아까 식이 어때요? 전위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분의 Q 아닌가요? 거리에 반비례지. 전위도 거리에 반비례니까 전위를 절반 하려면 거리는 2배 되지. 반비례니까. 그죠? 2배 되는 겁니다. 반비례니까. 10번도 전기를 전혀 몰라도 되지. 그래도 20번죠. 전기를 전혀 몰라도 답을 쓰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질문이 볼트 퍼 메타인데 전압이 몇 볼트? 10볼트래.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 10cm니까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죠? 100이죠, 100. 이런 건 전기 몰라도 하는 거지. 단위만 보고도. 전기를 꼭 알아서 하는 거예요. 21번 우리 기다렸던 문제죠. 아까 이거 뭐라 했죠? 이게 이제 50V per m는 1m당 50V 차이씩 나는 건데, 그죠? 80V 되는 점 A에서 1m 내려갔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0V 되는 거지? 근데 0.8m 내려갔으니까 얼마일까? 5, 8이 40이니까 40V, 40V지, 40V. 그죠? 40V지. 요건데, 여기가 얼마냐면 80V입니다. 80V에서 1m 내려갔으면 이게 50V per m니까 여기 가면 30V가 되죠. 그죠? 근데 0.8이면 얼마예요? 0.8이면. 0.8이면 5, 8이 40이니까 40V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40V 떨어지는 거니까 40V 됐지. 80에서 40 뺐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쉽잖아. 아주 쉬운 거. 22번에. 그림과 같이 A와 B의 각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있어요. P점에서 전위는 얼마냐? 1m죠. 1m, 2m. 요 점에서의 전위를 뭐라고 했어요? 전위, 그죠? 전위는 요 점에서 전위는 말이죠. 합치는 거야. 이날로가 있는데 여기는 에어컨, 여기는 온풍기, 여기는 에어컨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찬바람 아니겠어요? 이 점에서 전이니까 합치는 거지. 이 거리가 얼마죠? 여기도 요 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루트 2제곱 플러스 2제곱. 그러니까 2제곱은 얼마냐면 루트 5잖아요. 합치면 얼마죠? 여기 요 점에서는 전이는 어떻게 되나? 전이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요거 얼마냐면 이게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하고 이쪽에서 오는 거 뭐죠? 9 곱하기 10의 구승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이 있어요. 합치는 거죠, 그죠? 얼마죠, 이거? 난 계산기 있어야 돼, 이제. 얘 때문에. 그죠? 이게 10이잖아요, 10. 10이니까. 계산하면 나오는데, 계산이 아마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80.5. 마이너스 80.5가 답이 될 거예요.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개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됐어. 이게 Q고 이게 정삼각형이면
P점에서의 전개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전개는 나가는 방향이고 나가는 방향이니까 전개는 아마 이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응? 요게 만약에 A다, A다, A다. 그럼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전개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 그죠? A자승분에 Q가 있잖아요. 요거 있으면 얘는 몇 배 될까? 얘는 정상평 60도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인데 요게 두 개 있으니까 2 루트 3이 돼갖고 이게 2일 때는 이게 루트 3 되는 거야. 루트 3배 되는 거야. 루트 3배. 다시 해볼까요? 이게 요게 60도면 어떻게 되죠? 2대 1대 루트 3이지. 정상평이면 얘가 2이고 여기도 2잖아요. 높이가 루트 3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랑 합성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루트 3배 2에 2 루트 3 되는 거니까 얘가 1이면 이 전체가 루트 3 되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루트 3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에 루트 3배 하면은 여기 전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정상인데 여기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얘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땡기는 거잖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력이 이거 되지.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 똑같아서 이게 다 똑같거든요. 똑같아서 이때 전개는 그냥 똑같이죠. A자승분의 Q가 나옵니다. 이만큼 나옵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리자면 한번 해본 거예요. 23번. 원점의 전하가 얼마가 있을 때 두 점 간의 전이차, 또 답이 나왔네. 두 점 간의 전이차는 어때죠? 전이차가 여기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분의 Q인데, Q는 줬어요. 0.01 곱하기 10-6승이니까 10-8승이네요. 이게 10-2승짜리니까. 근데 R은 얼마일까? 어떻게 한다고? 뒤에서 앞에 뺄 수 있지, 그죠? 거리를 뺄 수도 있죠. 뺄 수 있는 전이차니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벡터로 하지 않고 전이차 두 점 간의 전이차는 빼는 거. 전이차라는 게 빼는 거니까 앞에 전이하고 뒤에 전이 빼는 거니까 V1-V2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뭐냐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처음에 2의 자승분의 Q하고 그죠? 뒤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빼서 두고 갑니다. 거리를 가서. 네. 그림에서 봤을 때 원점에 전하가 있는 거고 0과 2, 그죠? 얘 그 Z축이네, 그죠? 3. 요 점에서의 전이하고 이 점에서 전차니까 각각의 전이를 구해서 빼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전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이 있는 거, 여기에 전이 있는 거에서 빼주는 거, 이거 좀. 맞죠? 그럼 15V 나온다. 전이잖아. 24번은 무한장 선전하와 무한평면하에 R이 떨어졌을 때 전이는 얼마냐.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무한장 선전하와 무한평면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전이는 얼마인가? 답 4번입니다. 다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이 선에 이 점에서 만약에 이 점에서의 그 전위를 구하고 싶다는데 이게 무한장이래. 이게 무한장이면 길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느끼고 싶은데 이게 무한히 멀다면 여기다 전기를 얼마큼 쏟아부어야 되는가? 웬만큼 세워갖고는 느낌도 없을 거 아니죠? 깔려야 되잖아요. 무한대만큼 있어요. 무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개념이 그런 겁니다. 무한장이나 무한장 직선이나 무한장 평면에서 전기를 느끼려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만큼 쏟아부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근데 지금 대지가 그런 거지. 대지에다 다 접지를 하잖아요. 대지에다 접지하는 이유는 뭐죠? 대지가 일정한 전위를 계속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지가 영전입니까? 영전이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전위를 계속 유지해 주니까 아무리 전기를 쏟아부어도 대지의 전위가 변하지 않아. 그만큼 지구가 크다는 거지.
그죠? 지구가 그렇게 큰데 그 지구가 1패러데이가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컨덴서가 뭐 몇 패러데이 몇 패러데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1패러데이가 안 돼. 용량이 그렇게 큰데도. 전하를 막 전기를 쏟아부어도 땅에 전위를 올릴 수가 없어. 그만큼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슬하지. 그러니까 땅에다가 전기를 다 쏟아붓잖아요. 그죠? 모든 기계에 대해서 일정한 전위를 만들려면 접지를 해야 되잖아. 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지 시스템이 전기의 완전히 한 축이잖아요. 완전히 기술적으로. 그죠? 접지가 안 되면 고층 아파트에 살면 안 되고 뭐 고층 빌딩 있으면 안 되고 뭐 예?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접지. 감전 방지잖아요. 25번에 전기 쌍극자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것에서 전위는 얼마냐? 전위와 전개가 있는데 전기 쌍극자를 잠깐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전개는 R3승의 반비례고 전위는 R4승의 반비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전기 쌍극자에서는 그 전기 쌍극자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 그룹 안에 있는 건 쌍극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위가 제일 큰 데가 어쨌든 간에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습니다. 0도가 최대, 90도가 최소. 여러분 외워야 되죠? 0도는 최대. 머리 위에는 제일 세고, 그죠? 90도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6번에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는 세타가 2분의 파이가 90도거든요. 90도에서 최소가 된다. 이건데, 제가 이건 설명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용이 짧으니까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2분의 파이가 90도 되는 건 이해하실 수 있죠? 파이가 180도고. 이게 파이가 3.14잖아요. 근데 호도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각도의 정의가 뭐죠? 이 각도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니까. 이게 R이고 이것이 L일 때 이 각도의 정의는 R에 대한 L의 비율이 각도의 정의입니다. 반지름에 대한 원호의 비율을 각도라고 하죠. 3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3도냐 하는 얘기.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길이는 얼마죠? 2파이죠?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360도죠. 360도가 2파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 반바퀴가 파이가 180도. 이게 무슨 말일까? 3.14가 파이는 3.14인데 이것이 180도라는 건 무슨 얘기죠? 전체 온 우주의 모든 원은 지름의 몇 배? 3.14배인 거지. 비율인 겁니다. 이 지름과 원둘레와의 비율이 파이입니다. 파이. 이게 옛날에 있는 무슨 불경이나 뭐 성경책에는 3배로 나와 있는 거고 3배. 3.14배. 이거 계산을 오랫동안 했죠. 순환되지 않은 무한소수인데 파이배입니다. 원둘레가. 모든 원둘레가. 3.14배지. 그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3.14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180도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할 때 3.14가 180도가 뭐냐. 여기서 딱 여러분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모든 원의 둘레는 지름의 3.14배다. 그 비율을 뜻하는 게 바로 각도입니다. 각도니까. 어쨌든 각도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보통 우리가 뭐 2분의 파이 90도, 3분의 파이 60도, 6분의 파이 30도.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표시하는 걸 이게 호와 도니까 호도법이라고 그래. 호도법이라고 라테안이라고 그러죠. 호도법이라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27번에 반지름 A는 원판형 전기 이중층. 전기 이중층은 얇은 박으로 해서 두께가 대단히 얇은데 위에는 플러스가 분포되어 있고 아래는 마이너스가 분포되어 있고 이게 이중층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것이 다 쌍극자입니다. 얇은 은박지에 위에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가 깔리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쌍극자가 되죠. 일종의. 이거 이중층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중층이라서 이중층이 됐을 때 축상 X에 있는 P점에서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전위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것도 뒤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은 저 뒤에 가서
그 뭐죠? 저기 뭐야? 판자석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판자석. 뒤에 가보면 또 판자석이 나오죠. 판자석이 뭐냐면 얇게 썰은 자석입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을 이렇게 해서 이제 판자석을 해서 판자석도 이거 똑같고 쌍극자 또 똑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에 가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서 이것도 또 외워야 되는 이게 기사 문제에서 잘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식의 모양이 뒤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는 우리 지난번에 뭐죠? 응용할 때 잠깐 얘기했죠. 그죠? 오메가가 뭐죠? 입체각이 여기 입체각이죠. 이것이 세트하면 오메가라고 해요. 입체각을. 오메가는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다 넣어서 값을 정리를 하죠. 전위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쌍점 모멘트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전위를 갖게 되는 것까지는 유도를 나중에 해보겠는데 여기 오메가 대신에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분의 m의 오메가가 1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하죠. 근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이 x 밑에 떨어지고 이게 a다 그러면 이것이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죠. 이거 가지고. 요거는 항상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서 Q와 길이 L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건 당연히 Q와 델타 갖고 구하는 거고,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얘가 돈다 그랬잖아요. 돌 때 이 회전을 할 때는 사이즈가 중요해. 길이가 셀수록 세잖아요. 도는 게 힘이 세잖아요. 여기서 Q와 요 길이 L 자체에서 QL이 요것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회전력 할 때는 반드시 길이가 중요하지. 얼마나 힘과 회전력 갖고 계산은 모멘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전류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뒤에 가서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